세 번째, 제3궁. 황도 12궁 중에 제3궁은 쌍둥이 자리라고 합니다. 5월 21일부터 6월 21일생, 5월 21일, 6월 21일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쌍둥이 자리를 타고 태어나요. 그리스 신화에는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자리는 카스토르 그리고 폴룩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왕의 왕비 레다가 낳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아빠가 제우스야. 이 남의 마누라를 또 꼬셔가지고 자식을 낳은 겁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거죠, 애들도 쌍둥이. 자, 카스토르 그리고 폴룩스라고 하면 애들 잘생겼어, 애들이. 꽃미남이에요, 잘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좀 잘생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또 쌍둥이 자리이기 때문에. 네, 미안합니다. 네, 얘네는 이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었던 트로이에 대한 걸 나중에 또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한번 얘기할 건데,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아주 이쁘다고 하는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걔네의 이제 남매지간이기도 합니다. 얘네는 쌍둥이 형제는요, 신의 아들이죠. 제우스 아들이기 때문에 힘이 엄청 셌대요. 그리고 용기도 막 엄청났대.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또 교육도 받고 어릴 때부터 과외 막 가정교사 이런 것도 빵빵하게 지원받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반신이죠, 반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신이랑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만 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신은 아니지만 정확히 100% 신은 아니지만 좀 뛰어난 축에 속했다고 합니다. 둘 다. 특히나 이제 형이었던 카스트로가요, 말을 잘 탔대요. 그리고 동생인 폴룩스는 이제 권투를 잘했고 이 당시에 복싱이 있었나? 무기를 잘 썼대요. 그리고 불사신이었대요. 불사의 몸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황금 양피, 아까 그 얘기했었죠. 무슨 얘기했었죠? 아까 별자리 뭐였니? 양자리 얘기했을 때 이제 타고 갔던 그 남매가 타고 갔던 그 양을 찾으러 원정을 떠납니다. 이게 이제 아르고호의 원정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르고호의 원정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둘이 했었어요.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르고호의 원정이라는 게 일단 뭐 기본적으로 황금 양을 찾으러 간 원정이다, 뭐 이런 거로 모험으로만 돼 있는데, 그 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괴물들, 엄청난 각종 괴물들 때려잡는 원정, 영웅들의 원정대 이야기예요. 뭐 그리스판 어벤져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항해를 통해서 배 타고 갔거든. 그래서 항해자랑 모험가의 수호신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집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황금 양피를 찾으러 떠났어. 얘네가 아르고호를 타고. 그래서 아르고호의 원정입니다. 항해 도중에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막 흔들려요.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막 넘치고 배로 막 물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막 배 부서질 것 같고 목숨이 위태로운 거야. 이때 이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같이 탔던 신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디오니소스죠. 아폴로 신의 아들이자 음악의 천재이자 늦어서 디오니소스의 흥이 깨진 것을 책임졌던 오르페우스라고 합니다. 오르페우스가 지역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하프 연주를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폭풍과 진짜 멈췄대. 그러면서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순간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그죠? 이 음자로 볼까?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폴록스의 머리 위로, 이제 동생 폴록스의 머리로 막 별들이 막 나타났대요. 그래서 막 빛을 막 냈답니다, 별들이. 이걸 본 아르고호의 사람들이 이 쌍둥이 형제가 하프 소리에 감동해서 폭풍이 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항해자와 모험가의 수호신으로 여기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고호의 원정이 있은 뒤에 이 형제들은 이제 웬 두 자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약혼자가 있던 아가씨들 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약혼남들과 싸움을 해요. 2대2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남의 여자를 뺏으려고.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 좀 남의 여자 뺏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불사의 몸을 갖고 있던 동생 폴룩스가 상처 하나 안 입고 무사히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형은요, 카스트로는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폴룩스는 야 정신없어. 폴록스는 자신의 어떤 분신과 같은 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펐던 거지. 그래서 형을 따라서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얘는 불사의 몸이잖아. 그래서 죽지도 못해 마음대로. 그래서 폴록스는 결국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아빠한테. 그래서 자신을 죽여달라. 나 형 따라서 가고 싶다. 근데 제우스가 감동한 거야. 이 감동하면 어떻게 해? 동생을 달래줘야지, 아들을. 형 따라 가고 싶다. 그러니까 감동한 거. 내 동생 역시 내 아들 멋있어. 막 이런 우애에 감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하루의 반은 지하 세계에서 같이 있게 해줘요. 그리고 하루의 반은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만날 수 있고 반은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얘네 형제들의 우애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제우스가 하늘에 얘네들을 올려보내요. 그래서 나란히 두 개의 밝은 별로 만들어준 게 바로 쌍둥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멋있어. 얘는 좀 멋있고. 자, 별자리 보면 어때요? 얘네는 진짜 쌍둥이 자리 같아. 딱 누가 봐도. 아까 그 양자리 뭐 이런 거랑 달라, 그쵸? 누가 봐도 쌍둥이 자리야, 그죠? 딱 정확하죠, 그죠? 아마 저 앞에 있는 게 동생이 아닐까요? 그죠? 살아있고 불사지니까 뒤가 형이죠. 조금 더 키가 커 보여, 형이고.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애가 이제 끌고 이제 이끌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또 이제 쌍둥이 별자리지 않습니까? 자, 쌍둥이 별자리 이제 특징은요, 성격이 자유로운 생각. 아, 나야. 후리한 거. 후리한 싱킹. 독특한 창의력. 이거 봐, 이게 나야. 그죠?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취미와 자신들의 일들을 즐긴대. 이 나지 완전 나네. 정확하네, 이거. 안정적인 삶보다는요, 즐기는 걸 살아가고 싶은 한데요. 즐기면서. 저스트 엔조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낙천적이고 뭐랄까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재미있게 사는 게 이렇다고 합니다. 뭐 어디에 가든지 환경에 적응을 잘 하고요. 좀 이렇게 뭐 힘든 일 있어도 진득하게 잘 받아들이고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성격이 유머러스하답니다. 나처럼.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한대요. 진짜 난데 이거? 오, 진짜 난데요? 사람들이랑 매우 잘 어울리는데 이것도 나 같아. 배려심이 부족하고요. 배려심이 부족하대요. 배려가 부족해서 쉽게 실증을 내고요. 짜증을 내는 점이 단점이랍니다. 이런 걸 고쳐야 된대요. 오, 진짜 난데요? 예, 고치겠습니다. 예, 좀 고치겠습니다. 완전 똑같은데? 개자리 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개자리 별자리를 갖게 돼요. 개자리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이 누가 있어요? 신이 아니라 영웅이에요. 그럼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진짜 뭐랄까 거의 뭐 신축에 껴도 될 정도로 진짜 뛰어난 영웅이죠. 힘이 엄청 세단 말이죠, 그죠?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에 밟혀서 죽은 불쌍한 개를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개자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헤라클레스가 에우리테우스의 왕에서 이 왕의 속박을 받게 됐어요.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이 속박을 풀려나려면은 12가지의 시련을 거쳐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네메아라는 곳의 계곡에 가서요, 괴물인 히드라를 퇴치하는 겁니다. 히드라를 퇴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히드라를 잡기 위해서 네메아 계곡으로 갔죠. 그래서 이 히드라랑 한 달 내내 대혈투를 벌입니다.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이때 헤라클레스가 또 제우스의 사생아예요.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낳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대를 이을 정도로 뛰어난 아이를 낳아야겠다. 애들이 많았어, 그 전에. 많았는데,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또 남의 여자 또 꽂아가지고 헤라클레스 낳습니다. 헤라 입장에서는 또 헤라클레스가 딴 여자의 아들이니까, 또 해코지 했겠죠. 헤라클레스를 되게 미워했어요, 헤라가. 그래서 질투의 신이니까. 그래서 이 히드라랑 싸우고 있는 걸 알고요, 히드라를 돕기 위해서 개 한 마리를 보냅니다. 개를 보내요. 암살자 같은 거죠. 히드라랑 헤라클레스가 막 싸우고 있을 때 몰래 뒤로 음습하게 침투해서 이 개가 헤라클레스에게 한 방을 딱 이렇게 매기는 그 집게발, 요거를 이제 찝으라고, 이렇게 헤라클레스를 자르라고. 근데 이 개는 여신의 명령, 헤라의 명령을 이제 따라서 히드라랑 싸우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발가락을 깨물었어요. 근데 헤라클레스를 만만하게 본 거야, 헤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히드라랑 막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따끔해서 보니까 뭐 이 개가 날 물었어. 그 발로 밟으면서 뭐야 이러면서 계속 싸웠대요. 되게 허무하게 죽었어. 그냥 개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되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냥 끝났어. 이렇게 그냥 뭐 되게 한 줄 나와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냥 싸우다가 뭐가 따끔해서 그냥 발로 이렇게 탁 치고 걔는 죽고 계속 싸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헤라클레스가 발로 이렇게 딱 밟았는데 그 개가
집게발이 부러지면서 죽었대요. 집게발이 잘려나가면서. 그렇게 죽었답니다. 헤라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자신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이 불쌍한 개에 대한 보답으로요, 이 개의 시체를 하늘에 올려보내가지고 별자리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의 개자리가 되었답니다. 이 개자리예요. 지금 보면은 저 네모난 몸통에다가 원래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돼. 다리가 개는 원래 8개지만 4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3개밖에 없죠.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왜냐면 그때 헤라클레스한테 밟혀가지고 이제 잘렸다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한쪽 다리를 잃었어, 걔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늘에서도 되게 억울하게 죽었잖아. 허무하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두운 별들만 그렇게 밝지 않대요. 개자리의 별들은요. 되게 어두운 별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이 주변의 별들은 밝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기 힘들고요. 잘 보이지 않는 채로 되게 쓸쓸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장 밝은 별이요, 4등성이에요. 4등성입니다. 되게 밝은 별이 4등성이야. 이 중에 그 북극성 아시죠? 그게 1등성이거든요. 북극성에 비하면 4등성은 진짜 힘이에요. 맑아요. 정말 맑아야지만 시골에서만 진짜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황도 12궁의 별자리 12개의 별자리 중에 가장 어둡습니다. 얘가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예요. 이 자리가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근데 태양빛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뭐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요. 이 개자리는요, 되게 불길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불길한 별자리로 취급당한다든지 좀 이렇게 대우가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붙여놓고 이렇습니다. 개자리를 영어로 캔서라고 합니다. 캔서는 의학 용어 중에 암이에요. 암을 캔서라고 부르거든요. 같은 이름이에요. 혈관 속에 그 암 종양 모양이 현미경으로 봤더니 개 등딱지 모양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화 내용처럼 이 여러모로 우울한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좀 개자리이신 분들은 좀 뭐랄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러에 대한 신화의 이야기가 이렇고, 별자리의 특징은 또 달라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대. 와, 이 긍지 거의 뭐 드래곤볼의 베지터급이죠. 긍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강하고 생활력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생활력이 좋대요. 개자리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남자들은 진짜 좋은데, 그죠? 생활력이 뛰어나답니다. 배우자에게 일편단심이래. 이런 거 좋잖아, 그죠? 항상 가정적이고요. 자기 것을 남이랑 공유하는 걸 좋다고 해요. 좋아한대. 그러니까 내 거를 나누고 내 이야기 해주고 뭐 이런 같이 테두리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서스름이 없대. 서스름이 없대서 뭐 연인이나 친구 뭐 생기면 되게 지극정성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남자나 여자가 개자리면 딱이겠죠. 여러분, 개자리 사람 찾으세요. 결혼하고 싶으면요. 개자리. 5번째, 제 5궁은 사자자리. 좀 멋있어. 라이온 사자자리입니다.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 8월 22일 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먼 옛날, 멀고도 먼 옛날, 하늘이 온통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별들이 그들의 자리를 떠나고 혜성이의 하늘을 날아다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때 달에서 불타는 유성 하나가 황금사자의 모습으로 그리스의 네메아 골짜기에 떨어집니다. 아까 그 헤라클레스랑 히드라가 싸우던 거기요. 그 자리로 떨어집니다. 유성 하나가. 이 유성이 변해서요, 사자가 돼버렸어요. 동물. 사자로 태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지구에 그 당시 있던 보통 다른 동물 사자들하고 비해서 몸집이 훨씬 컸고요. 성질도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네메아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죠. 막 약탈하고 사람들 물어 죽이고 막 이러니까. 이 사자는 굉장히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메아 골짜기의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 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결국 구국의 결단을 내린 이 나라를 다스리던 에우리테우스 왕은요, 이곳으로 한 명의 용사를 파견하죠. 그게 바로 아까 히드라랑 싸우던 헤라클레스입니다. 개 밟아 죽이던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가 또 여기 또 원정 나옵니다. 헤라클레스가 가서 사자랑 싸우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메아 골짜기에 헤라클레스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활, 뭐 창, 막 방망이 뭐 이런 거 막 들고 완전무장하고 막 싸운 거야. 막 두드려 패고 막 칼로 찔르고. 근데 사자랑 싸우는데 이 사자는요, 하늘에서 유성우가 되네요. 가죽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활이나 칼 이런 게 베어지지가 않습니다. 뚫리지가 않는 거야, 가죽이. 그래서 어떻게 헤라클레스가 결국 무기를 다 버려요. 여기 밑에 보면 방망이 몽둥이 하나 떨어져 있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손으로 싸웁니다. 사자랑.
이 웃긴 게 무식한 게 무기가 안 통하니까 맹손으로 싸웁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맨손으로 싸워서 이겨요. 사자의 목을 졸라가지고 결국 헤라클레스 이깁니다. 아, 제우스의 자식이 이렇게 강력해요. 이렇게 해서 네메아 사람들은 이 사자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평온을 되찾게 되면서 헤라클레스는 승리의 대가로 어떠한 무기도 뚫을 수 없는 불침의 사자 가죽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 가죽이에요. 이 사자 가죽을 어떻게 잘랐냐면은 칼로는 못 자르니까 이 사자의 발톱을 뽑아가지고 발톱으로 이제 가죽을 잘라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헤라클레스가 갖게 됐습니다. 보통 뭐 영화나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러한 거 본 적 있어요? 사자의 가죽, 머리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이게 헤라클레스예요. 이게 이때 받은 가죽입니다. 상품으로.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쓰고 있으면 다 헤라클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우스는 이제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이제 이런 일화로 승리와 영웅적 행동 이런 것들을 이게 자기 아들을 멋있잖아 아들이니까 또 이제 제우스가 또 아들들은 좋아하거든요. 멋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영원히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사자 시체를 하늘로 보내가지고 별자리를 만든 게 지금의 사자자리죠. 사자자리는 그래도 좀 동물같이 생겼어요, 그죠? 나름 동물같이 생겼어, 그죠? 뭔가 좀 뭐랄까 네 발 달린 동물 저 뒤에 꼬리도 보이고 머리도 이렇게 보이고 앞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사자 같아. 엎드려 있는 것 같아 사자 그죠? 그럴듯해요. 사자자리 사람들은요 성격이 매우 밝아. 사자가 밝나? 뭐 아무튼 활발하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앞에 나서가지고 나댐성이 좀 있다. 나서는 거 좋아한다. 뭐 오락부장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그룹이나 리더 이런 거 하기 좋아한대. 잘 즐긴대.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심해지면 관종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자자리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요 연기자나 연예계 쪽 계통의 일을 하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좀 심해지면은 좀 뭐랄까 아까 말한 것처럼 관종 될 수 있고요. 그죠? 좀 뭐랄까 허언증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녀자리 6번째입니다. 처녀자리. 남자가 처녀자리면 좀 뭐가 민망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수염 나가지고 막 아저씨가 저는 처녀자리입니다. 소주 마시고 이름 이상하단 말이죠. 좀 이런 단점이 있어요.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가 처녀자리에 해당됩니다. 8월 23일, 9월 23일이요. 지하세계의 지배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그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데스가 있어요. 하데스가 지하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했어요. 좀 햇빛도 안 들고 아무리 지하세계 신이지만 답답하단 말이어서 위로 올라옵니다. 지하세계에서 이제 육상을 합니다. 위로 올라와요. 땅 위로 올라와. 산책 겸 바람 좀 쐬고 코에 바람 좀 넣고 이래야 되니까 올라와가지고 옥수수밭을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산보한 거죠. 하데스가 이러던 도중에 마침 거기에 나와있던 아주 이쁜 여자를 하나 발견해요. 이름이 페르세포테라고 합니다. 페르세포테를 발견하고요. 페르세포네라고 하나? 이게 발음상 차이인데 페르세포테, 페르세포네 뭐 둘 중 하나일 거야. 페르세포네로 할게요. 이게 이름이 이쁘다. 발견했어. 이뻐.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 페르세포네를요 자기 마차로 끌고 지하로 도망갑니다. 끌고 가버려서 지하세계로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갈라진 땅 틈으로 이제 자신의 지하세계로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울립니다. 이제 또 페르세포네가 납치당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납치당한 거야. 그래서 울면서 사정합니다. 나 좀 보내달라고. 나 여기 있기 싫다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데스가 보내주지 않고 그냥 아내로 맞이해 버려요. 강제 결혼합니다. 이게 납치할 때 그림인데요. 그린 작품이에요. 이 가운데 하데스 봐. 여자 끌어안고 이게 허리 감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아재가 늙어서 주책이야. 뭐야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야 저게. 주책이야. 하데스야 하데스. 제우스 형입니다. 지하세계에서 어쨌든 지하세계 왕이니까 왕비야. 지하세계 왕비 납치됐지만. 그래서 하데스가 또 얼마나 이뻐했어. 얼마나 잘해줬겠어. 뭐 막 백 사다 주고 막 구두 새로 신상 사다 주고 막 좋은 거 먹이고 뭐 화장품 막 사주고 엄청 잘해줬어요. 근데 이가 얘를 이제 여기 붙잡아 두려고 나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데스가. 근데 이제 페르세포네는 어때? 어쨌든 땅 위로 올라가고 싶단 말이야. 여자들은 또 이렇게 밟고 탁 트인 데 가야지 가슴이 뚫리는 것 같고 막 속상한 거 내려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치? 그죠? 그런답니다. 지하에 갇혀있으니까 어두컴컴한데 이런 데만 갇혀있으니까 나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되게 슬퍼해요. 막 시름시름 알아. 막 나가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이 소식을 들은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가 등장합니다. 이 데메테르는요, 페르세포네의 엄마예요. 그리고 하데스에게는 여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데스가 데메테르, 자기 여동생의 딸을 납치해 가서 결혼을 한 거야, 강제로. 막장 가족이에요. 이 개막장 가족. 이 가족도 아니야, 그냥 클랜이야. 얘는 클랜.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클랜 같은 개념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데메테르가 화가 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 딸이 잡혀갔구나. 허거덩.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농업의 신이야. 데메테르 농업의 신이니까 데메테르가 화가 나니까 땅들이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농작물이 안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곡식을 추수하지 못하니까 제사를 못 지내고 결국 신들에게 곡식을 바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죠. 제우스가 이걸 보고 걱정이 됐어요. 걱정 막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담배 들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다 형 누나들 일이야. 지가 신이긴 하지만, 제우스가 왕이긴 하지만 형 누나들 일의 문제란 말이야. 이거 동생이 끼어야 돼. 골치 아픈 거지, 인간관계가. 이거 뭐 어떡하지? 막 혼자 고민을 막 합니다. 앉아가지고 고민을 해요. 이걸 해결해야 돼. 곡식을 바치질 못하니까. 그래서 제우스가 하데스에게 갑니다. 누나가 화가 났으니까 페르세포네 돌려줘라. 이거 뭐냐, 형 이거. 이 조카를 이 뭐냐고. 지는 더 심한데 이 뭐냐고 돌려주라고. 하데스는 제우스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죠. 형이긴 하지만. 왜냐면 왕이잖아. 왕이니까 힘이 딸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페르세포네를 알겠어. 그래 보내줄게. 근데 미안하다. 제우스야 보내줄게. 그러면서 보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잔머리를 좀 씁니다. 안 보내주려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에게 보내주기 전에 웬 열매를 하나 먹여요. 열매를 먹이고 다시 지상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 열매가 뭐냐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열매가예요. 정확히 뭔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살 수가 없어, 이 열매를. 근데 올라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열매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지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제우스 입장에서 또 난처한 거죠. 누나 이거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안 된 거야. 결국 또 하데스가 잔머리 썼고, 짜증 나잖아. 그렇다고 뭐 싸울 수는 없고, 또 가족 일이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가가지고 형 이거 뭐냐고. 지금 제사를 못 지낸다 얘들이. 이게 곡식을 바치지 못한다. 쌀을 안 준다고 인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재를 하면서 딱 서로 반반씩 양보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이제 1년의 절반 정도가 지하 세계에 있게 되고, 나머지 1년의 절반은 지상으로 하데스가 올려보내서 이렇게 반반씩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1년 내내 농사 짓지 않죠. 1년의 절반만 딱 농사 짓고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 지나면 이제 당분간 농사 쉽니다. 그쵸? 이 이유가 하데스 때문인 거예요. 이제 봄이 되면은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보내줬다고 해요. 그 하데스가. 그렇기 때문에 데메테르는 겨울에는 화나 있기 때문에 땅이 얼어붙어, 말라붙어. 그래서 농사가 안 되고, 봄이 돼서 딸이 돌아오니까 그때 화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녹으면서 이제 싹이 틔울 수 있고 농사를 인간들이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데스 때문이야. 하데스가 없었으면은 농사를 1년 내내 거의 뭐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이모작하는 것처럼 온 지구인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 이게 하데스가 이게 주책이야, 제가.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농사 못 짓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처녀자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주인공인 페르세포네를 이제 하늘로 올려보내면서 나중에 올려서 만든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별자리인데 이쪽 부분이 이 머리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머리가 좀 크죠.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의 별들이 좀 큰 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페르세포네가 사실은 머리가 큰 여자가 아니냐, 하데스가 머리 큰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처녀자리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성격이 순수하대. 순수하대요. 그리고 생각이, 예술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다. 이런 감성적이나 이런 게 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이든 힘든 일이나 역경에 처해도 좌절, 절망, 포기 이런 게 좀 없대요. 끈질기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자기를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간다. 뚝심이 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좋네, 좋지, 그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려고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좋아하는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한대요. 노력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좋아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어떤 회사원에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남에게 속을 수 있어요. 남의 일을 해주고 돈 못 받는다든지, 남 좋은 일만 하게 해주고 이렇게 좀 희생당할 수가 있으면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처녀자리였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 별자리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은요. 6가지의 별자리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6개의 별자리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 4개 안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분량 때문에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6주차 방송이 자연스럽게 확정되었다는 거. 이것도 이제 개이득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매주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는 목요일에 시작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와, 쌍둥이 자리는 진짜 나랑 똑같았어요. 100% 나였어. 와, 우리 엄마 만났나? 너무 정확한데? 여기까지입니다. 안녕.